그 뭐 김문수 씨도 잘하잖아요. 김문수 씨. 서울시장도 원래 오래 좀 저거 했으니까 좀 서울을 좀 바꾸자 하고 나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 장점은 이제 제가 이제 수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하실 때 잘하셨어요, 사실. 인기도 좋고. 근데 이제 미세먼지는 사실 들어봐도 과연 가능할까, 현실적인 공약을 내걸었을까에 대한 게 좀 신빙성이 떨어지죠. 네, 우리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에 대한 서울시장,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 저희가 지금 미리 거리에서 들어본 걸 잠깐 내보내드렸고요. 예고해드렸듯이 김문수 후보 저희 CBS 야외 스튜디오 통통에 직접 모셨습니다. 또 저희가 지금 인터뷰하는 모습 저희 CBS 레인보우 앱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도 노컷 V 검색하시면 라이브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보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고요.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도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해 드리도록 합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김문수입니다. 저희 CBS 야외 스튜디오 통통 처음 와보시죠? 예, 저는 처음 와봤는데 아주 뭐 생각보다 좋고 또 밖에 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뭐 손 좀 한번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예, 제 생각에는 여기 오뎅이나 호떡 팔면 잘 팔릴 것 같아요. 제가 CBS 시사자키 지금 벌써 9년째 진행하는데요. 네. 저도 이 통통 스튜디오에 처음 들어와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원래 여기가 그 음악방송, FM 그 음악방송이 간간히 여기를 이용하지 네. 시사 프로그램은 여기를 쓰는 적이 없거든요. 아, 예. 저희가 오늘 김문수 후보 오신다고 특별히 여기를 지금 저걸 한 겁니다. 아, 이거 저도 처음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시고 예. 또 밖에 저렇게 많이 보시는 거 보니까 저 정도만 찍어주시면 당선될 것 같은데요. 근데 밖에 저 서 계신 분들이 전부 다 김문수 후보를 찍을 뿐인지는 저도 자신할 수가 없어요. 뭐 또 혹시 찍으실 분 한번 손 흔들어 보실래요? 상당수 계시네요. 다른 데보다 아주 많이 계시는 편 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러 곳 다니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정량리역부터 시작해서 저 외국어 대학 제기동부터 또 뭐 강남으로 해서 여의도로 뭐 그냥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강남북의 여의도까지 그냥 사통팔달이시네요. 네. 안 다니고는 뭐 안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많이 다니는 이유가 방송 토론을 우리 박원순 시장이 잘 안 하려고 해서 아하. 결국은 직접 시민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 외에는 예. 방송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뭐 미북 정상회담도 있고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온통 관심이 북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내 지방선거가 조금 관심이 적으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예. 그럼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는 얼마 전 KBS에서 한번 했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박원순 시장이 안 하려고 해서 어려워졌어요. 취소됐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한 번도 남은 게 없어요? 한 번 남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건 선관위에서 하는 선관위 주관 토론. 조금 공식 토론이니까 그래도 재미가 그거는 좀 적죠. 공중파, 지상파 3사가 다 동시에 중계하고 그런 토론 아닙니까? KBS가 주최하는 건데 다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예. 박원순 시장은 왜 토론을 자꾸 안 하겠다는 거죠? 그 지금 뭐 부자 몸조심 아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부자라는 건 인정하시는군요. 그렇죠. 지금 뭐 보면은 재선의 프리미엄에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높고 저 우리 당은 또 지금 뭐 아주 어렵게 돼 있죠. 특히 네. 우리 당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감옥 가서 24년형을 받아 있죠.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 있죠. 뭐 우리 당도 홍준표 대표도 유시에 못 다닐 정도로 어려워져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악재고 저쪽은 뭐 아주 날개를 3개나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하고 뛰어다녀 보시니까 그 사이에 이제 한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별로 좋아지는 게 없습니까? 역시 시민들이 이제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서 4.27 남북 정상회담이다 이럴 때는 뭐 오직 그냥 글이로 많이 쏠리죠. 그리고 또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정상회담에 대해서 뭐 쇼다 이렇게 하니까 막 언론이 비판하고 이러면 예. 후보들이 바로 그걸 느끼죠. 아하. 그래서 언론이 역시 이 큰 선거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아니, 또 어쨌든 그때 이후 지금은 조금씩 좋아져요? 어때요?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그때보다는 4.27보다는 나아지지만 통상의 선거를 경험해 보면 막판에 와서 상당히 많이 호전돼야 되는데 큰 먹구름 그러니까 지금 미북 정상회담 예. 남북 관계 이 예. 부분이 워낙 커서 예. 북풍이 아주 그냥 엄청난 태풍으로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들이 떠드는 소리는 사실 거의 뭐 들리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럼 미북 정상회담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 아주 뭐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예, 예. 우리는 이제 기껏 하는 것이 뭐 그런 것은 이제 그냥 논외로 두고 요즘 뭐 얼마나 장사가 어려우시냐, 취직이 되느냐, 경제가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데 생활은 느끼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표가 되는 것은 역시 이 큰 남북 관계든지 정치 문제가 일반의 대중적 관심사고 예, 경제 예. 문제는 결국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장사 더 열심히 해야지 또는 우리 뭐 자식이 어떻게 시험 잘 봐서 취직해야지 이렇게 개인 문제로 보통 치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미북 정상회담, 이 한반도에 급변하는 정세도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만 동시에 지방선거 또한 중요한 거다.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도 다들 관심을 좀 갖고 꼭 투표에 임해 주십사. 저도 계속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해도 역시 남북관계 중요하지. 제가 봤어도 저도 지방선거 후보지만은 예.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정말 개혁 개방으로 나오고 우리 뭐 납치해 갔던 분들 포로 납치했던 포로라든지 뭐 여러분들 네. 납북 어부나 이런 분들 돌려보내 준다면은 그게 더 큰 문제죠 사실. 뭐 지방선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경기도지사를 8년 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그래도 우리 지방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합니다. 네. 기본 평균 점수가 됩니다. 예, 예. 그러나 이 핵 문제 같은 거는 잘못 터지면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 후보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말씀 하셨네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잘 되겠죠? 한반도? 어떻게 물론 보세요? 잘 돼야 되고요. 네. 저희는 늘 기대를 합니다만은 북한에 제가 북한 사람들 전에도 제가 도지사 할 때 여러 번 만났는데요. 만날 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뭐 남조선처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국처럼 좀 하십시오. 네, 그렇죠. 중국만큼만 개혁 개방을 하고 그래도 여행도 좀 다니고 기업도 유치하고 뭐 어느 정도 그 정도만 돼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너무 꽁꽁 막혀 있어가지고 네. 제가 생각해도 성경책 하나만 갖고 있어도 수용소 가고 이렇게 고초를 겪으니까 그런 신앙의 자유도 좀 있고. 이번에 이제 진짜 좀 변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예. 정말 참 북한이 너무 이제 작은 곳에 오랫동안 3대 세습을 해왔기 때문에 바뀌는데 상당한 진통이 있겠는데 요는 김정은 체제 자체가 유지가 안 되고 그 3대 세습 독재가 그렇게 기반이 좀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김정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개혁 개방의 폭과 속도가 중국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변하려고는 하겠으나 잘 될 힘은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 자기들은 이제 그 표현을 종심이 짧다 이렇게 해요. 중국은 워낙 국토가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일본군이 그 쳐들어와도 저 모택동이 연안으로 막 만리장정을 하면서 도망을 갈 수 있는 땅이 있잖아요. 예. 북한은 작으니까 그냥 종심, 소위 자기들 말로 종심이 짧으니까 어디 개혁 개방의 그 자유화의 물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피할 데가 없으니까 네. 그만큼 그 탄력이 적다는 거죠. 아무튼 잘 되길 바란다. 그렇죠? 네. 저는 뭐 잘 돼서 북한의 김정은도 정말 참 이 개혁 개방으로 가고 인권이 보장이 되고 그러고 핵도 폐기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뭐 잘 해야지. 우리도 뭐 전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우리가 뭐 전쟁에서 뭐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정말 대결단을 내려서 우리 남북 간에 정말 잘 되기를 늘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게 어제 오늘 사이에 지금 화제가 안철수 후보랑 지난 일요일 날 만나셨다고요. 만났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만나자고 먼저 했다면서요. 글쎄 만나자고 연락 왔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 전화번호도 모르고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 예, 우리 예. 경기도에서 만들었습니다. 한 1,000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매년 35억씩 지원해주는 거기에 책임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화 자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전화까지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예. 만나서 예. 뭐라고 하던가요? 저보고 좀 양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보통 동상 정치인들 같으면 뭐 여론조사를 해보자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냥 뭐 양보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 않느냐. 예. 정치라는 게 저 예. 혼자 양보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도 서울시장만 나온 게 아니라 구청장이 25명이죠. 그렇죠. 또 시의원, 구의원 있죠. 제가 한 몸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같으면 대통령 후보 딱 둘밖에 없는데 예. 지금은 저도 그렇지만 안철수 후보도 그 밑에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수백 명이 저 하나 영향을 받으니까 이 참 쉽지 않은 문제죠. 근데 안철수 후보 측은 그 여론조사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면서 네. 내일 현충일 날 낮에 광화문 광장에서 토론 한번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해서 3군데 기관에서 2군데 앞서는 사람이 후보되는 걸로 합시다. 아마 이런 제안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됐던데 맞습니까?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뭐 전혀 우리 쪽에는 그런 어떤 협상 창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또 대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후보가 연락을 하셔서 제가 만난 건데 예. 직접적인 어떤 통로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보도가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계속. 우리 쪽에서는 뭐 협상 제가 아는 협상의 대리는 없습니다. 아니 후보가 아는 협상 대리인이 없으면 없는 거죠. 없습니다. 후보도 모르게 그런 협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직까지 그 말씀도 우리 박사님 말씀 지금 듣고 처음 알았는데요. 뭐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자 이런 말씀을 하긴 여기 저는 뭐 처음 들었습니다. 서울 계속 다니시다 보니까 기사도 접하지 못하셨을 텐데 제가 요약해드린 게 그거예요.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토론하고 대토론 한번 하고 그리고 7일 날 여론조사 해가지고 3군데 기관에 맡겨서 2군데 기관 이상에서 앞선 사람이 후보하도록 합시다. 이런 제안. 저는 뭐 그런 제안이 공식적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거는 이제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예. 협상하는 실무진에서 해야죠. 예, 저는 예. 다만 안철수 후보에게 이야기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통령의 생각이나 또 그 민주당이나 너무 독주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 예. 우리 야당이 다 뭉쳐도 지금 이 브레이크를 밟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는 악셀레이터도 필요하지만 브레이크가 있어야만 안전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도 건전 야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다가는 자칫하면 북한도 일당 독재지만 우리도 자칫하면 일당 독재가 되면은 상당히 국민들의 기본 인권이 우려가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 점에서는 우리가 같은 생각, 제가 그 제안을 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당대당 통합이다. 당을 다 합치자. 예. 당대당 통합은 근데 법적 절차가 많습니다. 이 정당법상 절차가 많으니까. 당장 통합 추진위원회. 투표가 코앞인데 지금 그 얘기는 너무 좀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통합에 대한 선언이나 이런 걸 하자 그러니까 그 당은 굉장히 그 복잡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 꺼내는 순간 당이 그냥 공중분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불가능하답니다. 그러면 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한테 양보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또 안 되는 거고 당대당 통합 선언이라도 하지 않은 건 또 그쪽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되는 겁니까? 단일화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시간이 많이 늦다고 보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금요일, 토요일, 8, 9일이 사전투표 아닙니까? 네. 사전투표 다 해버리고 나서 단일화 하면은 효과도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말 참 너무 이 지방선거 자체의 후보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 정말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망은 어떻게 하든지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독주 또 박원순 시장이 7년이나 했으니까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지 않느냐. 그리고 미세먼지도 좀 잡으려면 이번에 시장 한번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기대 여망이 있으나 어렵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양보해주고 자기로 단일화가 되면 자기는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보다는 좀 중간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의 확장성이 더 커서 박원순 현 시장을 유일하게 이길 후보는 자기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동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박원순 시장과 단일화하는 것이 더 국민들이 볼 때 비슷한 것이다.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보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원래부터 안철수 후보하고 좀 비슷하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그 당의 유승민 후보 이런 사람하고는 비슷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하고 저하고는 어떤 점이 비슷한지 뭐 야당이라는 점 외에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비슷한 점을 별로 찾기 어려워요. 근데 뭐 박원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이미 뭐 물 건너간 것 같고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하면은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저로 하면은 당연히 저는 사실 운동권 출신이고 박원순 시장 이상으로 제가 운동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네. 그쪽에 뭐 속속들이 사정도 알고 제가 또 경기도지사 할 때 어떤 행정을 폈는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든 또 우리 당 지지자든 대체로 다 제가 상당히 통합적인 행정을 가장 잘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성적도 그렇게 잘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일자리도 제일 많이 만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환경도 개선하고. 안철수 후보보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표의 확장성이 더 크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기도지사로서 이미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또 과거에 경기도지사로서 여야 통합의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실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뭐 내친 김에 안철수 후보 얘기 나온 김에 내일 저녁에 이 자리에 안철수 후보가 오거든요. 그렇습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한마디 하시려면 지금 해보세요. 안철수 후보는 이제 아직까지 정치에 들어오신 지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이 볼 때는 조금 경우를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보고 무조건 양보해라. 그럼 만나자 그래놓고 그냥 양보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상당히 당황을 하죠. 저는 뭐 그런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조금 정치의 경험이 아직까지는 조금 적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히 행정 부분에서는 서울시도 굉장히 큰 행정인데 행정 부분에서도 상당한 시행착오를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험 없이는 어렵다. 오히려 저같이 정치의 경험이나 행정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박원순 7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미세먼지도 잡고 제대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하시는 게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여러 가지 공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 서울시장에 취임하게 되면 첫날에 재개발 재건축 500군데 도장을 찍겠다라고 하셨어요. 500군데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그래요? 지금 서울시내는 400여 군데의 재개발 재건축 현안 문제가 걸려 있고 조합이 돼 있거나 추진위원회가 돼 있거나 이런 현안이 한 400여 군데가 걸려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다, 토목이다 이래서 잘 도장을 안 찍어줬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장을 안 찍어주고 갑질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제가 6월 13일에 당선되면 6월 14일부터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바로 재개발 재건축 현안 문제를 전부 전문가들하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서 그중에 너무 갑질로 늦어졌던 것은 골라서 빨리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 절차가 덜 끝난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뭐 조합이 구성이 안 됐다든지 이런 데는 그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서 보통 재개발 재건축의 서울의 경우는 10년이 걸리는데요. 제가 한 5년 정도로 단축시켜 드리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 소리만 나오면은 뭐 부동산 광풍 이건 걱정 안 되세요? 부동산 광풍이라는 것은 오히려 공급이 딸려서 광풍이 일어난 겁니다.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강남 부동산 광풍 겪어봤지만 부동산은 묶으면 묶을수록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투기가 몰립니다. 그래서
규제가 심해질수록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하고 거기에 투기가 끼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펴고 또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그냥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지역 특성에 맞게 홀딩하고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많이 올랐죠. 지금 지난번에 겪어보셨지만 이제 부동산은 크게 보면은 국토부, 중앙정부의 법률과 중앙정부의 시행령 그리고 국토부의 지침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요. 이게 한 80% 영향을 미치고 한 20%는 시청, 구청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하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정책의 판박입니다. 네. 그런데 이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의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때의 부동산 큰 80%는 그 정책이고 20%는 박원순 시장이 규정이 없는데도 본인이 계속 그 자기 철학 때문에 투기를 막는다 뭐 이렇게 해서 홀딩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공무원 갑질이라는 겁니다. 초과 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없애야 합니까?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에만 초과 이익 환수제를 한다는데 이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법률입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공시지가가 좀 낮거든요. 판매할 때는 당시에 시세로 하겠다. 이러면 이 차이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헌적인 불이익을 매겨서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위헌 소지가 많은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당의 이종구 국회의원 바로 재경부 출신이죠. 이종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5월 9일 날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노른자위 땅에 아파트 갖고 있다가 그걸 재건축하면서 갑자기 또 값이 2배, 3배 뛰고 그런 초과 이익은 마땅히 공공을 위해서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놓는 것이 바로 강남에도 여러분 잠실 5단지든지 가보면 아시지만 거기에 공원을 내놓고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만들고 또 많은 데는 호수가 많은 데는 학교도 지어주고 학교 용지 다 내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공을 위해서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아니 그럼 공원 학교를 다 내놓고서도 이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고요. 개인의 소득세를 또 내고요. 재산세를 또 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금을 왜 부동산의 재건축만 재개발도 아니고 재건축만 특별하게 특정해서 어떤 차별적 부과를 계속하느냐 이것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뭐 쭉 위헌적이고 따라서 법률 폐지 법안까지 나갔고 논리적으로 쭉 수긍하면서도 왠지 저런 발언을 보이면 다 부자 편 드는 후보라고 욕먹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안 드세요? 저는 이제 가장 가난한 사람들 편을 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저께 무너진 용산역 앞에 4층 건물 가보시면 거기는 뭐 참 한심합니다. 그래서 위에 비닐을 덮어놓고 지붕 대신에 비닐을 덮어놓고 살고 재래식 화장실에 뭐 이런 데가 서울역 앞에 용산역 앞에 또 저 세종문화회관 뒤에 적선동 뭐 이런 데가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400군데 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다 부자 강남에 사는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가장 어려운 지역 어제 용산 같은 경우도 1966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52년이 넘은 건물인데 그래서 이런 데가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대부분이고 강남도 물론 있죠. 강남은 전체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과상간을 다 태우고 온 국민을 괴롭히는 것 잘못된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7년을 평가하면서 제일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나마 그래도 이건 내가 인정해 줄 수 있다 하는 건 하나도 없나요? 뭐 제일 문제가 있는 거는 미세먼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 계속 악화돼서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왔고요. 예. 두 번째로는 도로의 교통 속도가 계속 떨어져서 서울이 지금 현재는 출근 시간, 퇴근 시간이 1시간 평균 36분 그리고 시속 24km까지 떨어지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택 재개발 재건축은 그저께 용산의 4층 건물이 갑자기 붕괴하는 사고에서 보지만 시민들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공무원의 또 청렴도는 전국 16등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16등이니까 거의 꼴찌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서울시가 도쿄 같은 데는 올림픽 앞두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베이징 같은 데도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서울인데 네. 이렇게까지 낙후되게 방치해서 되느냐. 계속 이제 비판은 말 하셨는데 네. 그래도 잘한 거 하나라도 없습니까? 잘한 거는 이제 복지 부분에 많이 하고 어. 홍보 부분에 특히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홍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보면 아주 뭐 아름다운 그림도 잘 그려서 시청 예. 그 벽에다가 붙여놓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제가 봐도 잘 그렸다 이런 싶을 때가 많아요. 복지 잘한 거는 인정하시나요? 복지를 잘한 건 아니고 복지는 노력을 했는데요. 박원순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바로 관주도예요. 관주도의 복지입니다. 그런데 예, 제가 예, 주장하는 거는 민관 협력, 민간에 예를 들면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자나 민관 협력의 맞춤형 무한 돌봄 이게 제가 주장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좀 관주도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인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셔서 그중에 하나 0910번 쓰시는 분 과거 노동운동 하시던 분인데 최저임금 논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한 거 있잖아요. 그건 네. 찬성이신가요? 예, 그건 저는 찬성하고 그럼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앞으로 그 2020년까지 10,000원까지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리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은 알바생들이 알바할 자리도 없어진다. 네. 왜냐하면 가족들이 이제 나와서 최저임금 줄이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최저임금의 양면을 봐야 되는데 속도는 무조건 좀 속도를 빨리 해서 좀 문제가 늦추자?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20초만 인사 말씀. 시민 여러분 지금 박원순 시장 7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11년간 이렇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저 김문수 정치 경험도 국회의원 3번 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경기도도 제가 도지사로서 8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험을 가지고 제가 실적을 가진 김문수에게 한번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